그럼 우리 지금 3개 했죠? 첫 번째, 직접 교수 모형은 적극적 교수 모형이라고도 하고 교사 중심으로 교사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우리 체육 수업, 학교 체육 수업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개별화 지도 모형이라 그래서 약자로 PSI고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 과제 한 번 해주고 교사는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지도해주거나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고, 세 번째, 협동학습이라 그래서 조별로 과제를 하는 부분, 교사는 과제를 자세하게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과제가 무엇인지 그 과제의 제목 정도만 던져주는 거고, 학생들이 모여서 조별로 과제를 해나가는 걸 얘기한다라고 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 특성이 3가지 있었고 5가지 기본 요소 있었던 거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학습 영역 우선순위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좀 더 자세하게 보실 분들이 과제 구조, 그 위에 있는 과제 구조도 알고 계시고 밑에 4가지 주요 기초 이론까지 꼭 알고 계셔야겠죠? 그렇게 챙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스포츠 교육 모형인데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섞어서 보지 마시고요. 첫 번째부터 쭉쭉 하나씩 나열하면서 보세요. 나중에 종이에다가 이 10가지 교수 모형, 교육 모형 좀 써놓으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그래서 이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4번째, 스포츠 교육 모형이라 그래서 옆에다가 특징을 써놓으신다고 하면은 스포츠 리그를 조직 운영하는 거를 떠올리시면 돼요. 스포츠 리그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거. 스포츠 리그 조직 운영. 자, 설명드리면서 이제 보면 아실 텐데요. 첫 번째 보시면 유능하고 박식하며 열정적인 스포츠인의 목적을 둔다. 표시하실게요. 첫 번째 유능 동그라미 치시고, 두 번째 박식의 동그라미 치시고, 세 번째 열정의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이 교육 모형이 추구하는 3가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유능함, 두 번째 박식함, 세 번째 열정적인 부분, 이 3가지를 다 추구한다라고 해서 유능하고 박식하며 열정적인 스포츠인으로 성장하는 데 목적을 두는 체육 수업 모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스포츠 교육 모형을 바로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유능함이라고 하는 거, 똑똑한 거 얘기하는 거죠. 능력이 좋은 거죠. 그래서 기술적인 전략적 움직임을 분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 그 기술을 잘 해낼 수 있는 유능함을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인 심동적 영역이고요. 박식한 게 똑똑한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박식한 게 스포츠 유형과 문화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 인지적인 영역인 거고요. 열정적인 부분, 스포츠를 일상생활 속의 주요 부분으로 만드는 열정적인 부분이 정의적 영역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스포츠 교육 모형 하면 유능하고 박식하고 열정적인 스포츠인의 목적이라는 거랑 그 유능함에 대한 얘기, 박식함에 대한 얘기, 열정적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 알고 계셔야 되고, 각각의 영역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 꼭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 나오는 모형이라서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내용을 한번 보자면, 학생에게 교육적으로 풍부한 스포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됐다. 자, 이 모형 간단하게 먼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모형이 처음에 말씀드릴 때 스포츠 리그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체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학생들끼리. 누군가는 선수가 돼보고, 누군가는 코치가 돼보고, 누군가는 뭐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이 되어보고, 각각의 역할을 정하면서 하나의 스포츠 리그를 조직하고 운영해보는 과정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걸 추구하죠. 유능함이나 박식함이나 열정적인 거, 이 3가지를 다 추구한다. 그리고 리그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거였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동그라미 2번에 학생에게 교육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풍부한 경험이죠. 단순하게 선수 경험이나 뭐 코치 경험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다양한 역할을 경험해 볼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리그를 조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하나의 뭐 심동적 영역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을 다 추구하다 보니까 풍부한 스포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됐다는 거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표시하신다고 하면은 풍부한 스포츠 경험을 제공한다. 거기에도 밑줄을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조직하고 운영해 보는 거다 보니까 경험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스포츠, 무용, 신체 활동에서 실제로 즐거운 학습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된 교수학습 모형이다. 실제로 즐거운 학습 경험이라고 얘기하죠. 직접 해보는 경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번째, 학생은 리그의 운영과 구조에 대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한다. 표시하신다고 하면 의사결정에 표시해 주시고요. 그 옆에 능동적이라는 부분에 표시를 해주세요. 학생들이 직접 조직하고 운영해 보다 보니까 의사결정 과정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구나 알고 계시면 되고, 5번에서 조금 빨간색으로 표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스포츠 리그 운영에다가 밑줄 쳐주시면 좋고요. 그 옆에 다양한 역할 경험에도 표시를 해주세요. 이 리그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선수만 있는 게 아니겠죠. 선수도 있고 심판도 있고 그 기록을 기록하는 기록자도 있고 팀원도 있고 코치도 있고 다양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리그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역할 경험을 해보고 그걸 통해서 스포츠 속에 내재된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배움으로써 긍정적이고 교육적인 체험을 한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스포츠 교육 모형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6가지 요소 특성이라 그래서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스포츠 교육 모형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 시즌이라 그래서 연습, 시즌 전 혹은 정규 시즌 또는 그 최종 경기를 포함한 후기 시즌 기간, 이러한 기간을 다 포함하는 장시간의 기간으로서 시즌이 있고요. 팀 소속이라 그래서 한 시즌 동안 한 팀의 일원이 되어 활동하는 팀 소속, 시즌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식 경기,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라고 해서 결승전 행사, 개인 또는 팀의 기록을 통한 평가 및 전략 분석이라고 해서 기록 보존, 스포츠를 축제의 성격으로 만드는 축제화, 이 6가지의 요소가 있다. 이건 암기해 주셔야 돼요. 스포츠 교육 모형의 특징 알고 계시면서 6가지 요소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제가 책에는 안 넣어놨는데요. 이게 조금 내용이 많아서 넣진 않았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한번 보자면 스포츠 교육 모형에서는 학습 영역의 우선순위라 그래서 무엇을 추구하느냐,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 중에 무엇을 추구하느냐라고 봤을 때 각각의 역할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스포츠 리그를 조직하는 거다 보니까 다양한 역할을 경험한다고 했죠. 그럼 다양한 역할로서 선수도 있고 심판도 있고 기록자도 있고 등등의 역할이 있는데요. 역할별로 추구하는 학습 영역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까지 보실 분들은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모형에서의 우선순위를 보자면, 자, 처음에 선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수가 추구하는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모형에서 봤듯이 굉장히 일반적인 순서로 추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심동적인 영역을 추구할 거고요. 왜냐면 선수는 경기에서 잘 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심동적 영역이 첫 번째. 두 번째, 심동적 영역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거, 그 운동에 대한 지식도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가 인지적, 세 번째가 정의적이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포츠 수업에서 추구하는 순서와 같겠죠.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심판이나 기록자라고 봤을 때 심판이나 기록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신체 활동을 하기보다는 심판은 지식을 가지고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구분하는 역할을 할 거고, 기록자도 정확한 정보를 기록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심판이나 기록자는 선수와 다르게 인지적인 부분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겠죠. 잘 알아야겠죠. 경기에 대한 룰이나 여러 가지를 아는 거. 인지적인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정의적이라는 게 두 번째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정의적이 두 번째라고 할 수 있는데, 심판이나 기록자는 직접 경기를 뛰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공정하게 심판하거나 정확하게 기록하거나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운동 경기나 운동 종목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잘 아는 게 1순위,
두 번째는 정의적이라 그래서 도덕적이거나 그러한 여러 가지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거. 그게 두 번째로 추구하고 마지막으로 심동적인 부분을 추구한다라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겠죠. 심판이나 기록자와 같은 역할일 경우에는 이러한 순서로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팀원이다. 나는 그냥 선수로 뛰기보다는 하나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팀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선수든 아니든 팀원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같이 함께 협동하고 잘하고 배려하는 부분, 아까 협동학습처럼 팀에서의 일원으로 봤을 때는 정의적인 부분이 첫 번째로 추구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첫 번째가 정의적인 부분, 팀원으로 봤을 때 정의적인 부분이라 그래서 서로 배려하거나 도덕적인 부분, 그러한 부분으로서 정의적인 부분이 첫 번째 우선순위고, 두 번째로 인지적인 부분이다라고 해서 지식적인 부분 갖추고 마지막으로 심동적인 영역이구나. 조금 생소하죠? 차라리 선수는 조금 이해하기 편하고 심판 기록자가 조금 생소하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데 팀원도 조금 어려워요. 팀원은 첫 번째가 정의적인 거, 두 번째가 인지적, 세 번째가 심동적 영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요. 선수로서 시즌 전에 연습을 하는 입장이거나 선수로서 경기를 수행하는 입장은 다 동일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신체적인 거, 두 번째 지식적인 거, 세 번째가 도덕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코치라고 봤을 때 코치도 심판이나 기록자와 좀 다른데요. 코치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추구하는 거 지식적인 부분, 인지적인 거 동일하겠죠. 그래서 인지적인 거 동일하고 그 다음에 운동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두 번째가 정의적인 부분, 그 다음에 심동적인 부분으로서 코치도 심판, 기록자와 순서는 같은데요. 인지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추구하는 거는 이제 전술이나 전략적인 부분, 정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력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치는 인지적인 부분 중에서도 전술이나 전략적인 부분, 정의적인 부분에서는 지도력 쪽이 조금 더 강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 보니까 조금 헷갈리시죠? 팀원이 좀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걸 책에 넣어드리지 않았던 이유도 많이 헷갈리실 수 있고 중요도가 조금은 떨어진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너무 상세한 내용이다 보니까 하나의 교육 모형의 특징을 알고 이해하면 되는데 너무 상세한 내용이라 넣지 않았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공부하실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첫 번째 직접 교습 모형의 학습 영역 우선순위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죠. 스포츠 교육이다 보니까 처음으로 추구하는 건 신체적인 발달, 신체 심동적 학습이고 두 번째가 그에 대한 지식으로서 인지적, 세 번째가 정서적인 부분, 정의적인 거다 이렇게 세 가지 순서가 있었듯이 선수도 이 같은 순서로서 추구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심판이나 기록자 혹은 코치 같은 경우에는 몸으로 뛰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인지적인 부분, 그 기술적인 부분을 아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도덕적인 부분인데 코치는 특히나 지도력적인 쪽으로서의 정의적인 부분, 마지막으로 신체적으로 뛰는 부분이다 라고 나와 있던 거고 팀원으로서의 임무로 봤을 때도 팀원으로서의 임무라고 한다면 선수로 뛰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팀원으로서의 임무다 보니까 첫 번째 정의적인 부분, 두 번째가 인지적인 부분, 세 번째가 심동적이다. 팀으로 된 거기 때문에 첫 번째가 정의적, 두 번째가 인지적, 심동적이다라고 해서 좀 다르지만 여러 번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하나의 학습 모형의 내용이 사실 굉장히 길어요. 그중에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넣어드리다 보니까 제가 넣지 않은 내용들도 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설명을 제가 좀 더 추가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유능하고 박식하며 열정적인 스포츠인을 추구하는 모형. 지금 스포츠 교육 모형이었죠. 이 스포츠 교육 모형에 10가지 학습 목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쭉 불러드릴게요. 써놓으실 분들은 한번 써놔주시고 그러면서 암기하실 분들은 암기하시고 아니면 한 3번 정도 읽어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10가지 학습 목표로 첫 번째, 책임 있는 지도력을 배양한다. 하나의 코치의 역할이나 뭐 팀원의 주장이 있고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지도력을 배양한다. 이게 첫 번째 목표고요. 발달 단계에 적합한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다. 세 번째, 특정
특정 스포츠에 대한 기능과 체력을 발달시킨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책임 있는 지도력을 배양한다. 두 번째, 발달 단계에 적합한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다. 세 번째, 특정 스포츠에 대한 기능과 체력을 발달시킨다. 네 번째, 스포츠 경기의 전략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다. 지금 네 번째 다시 읽어드릴게요. 스포츠 경기의 전략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방과 후에 스포츠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다섯 번째 다시 말씀드릴게요. 방과 후에 스포츠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여섯 번째, 스포츠 쟁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발달시킨다. 여섯 번째, 스포츠 쟁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발달시킨다. 일곱 번째,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집단 내에서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일곱 번째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집단 내에서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여덟 번째, 경기 심판이나 훈련 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발달시키고 적용한다. 여덟 번째 다시 말씀드릴게요. 경기 심판이나 훈련 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발달시키고 적용한다. 아홉 번째, 각각의 스포츠의 고유한 의미가 내재해 있는 의례와 관습을 수행할 수 있다. 각각의 스포츠의 고유한 의미가 내재해 있는 의례와 관습을 수행할 수 있다. 마지막 열 번째, 스포츠 경험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운영 방법의 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열 번째, 스포츠 경험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운영 방법의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